자, 이제 마지막 강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전기화학 반응의 키네틱스를 표현해주는 식으로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을 공부했죠. 그래서 그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의 생김새를 먼저 수식을 보여주고 각각의 그 파라미터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다 설명을 했었고, 그거를 유도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본 슬라이드가 이거였었죠. 여기서 알파는 전기화학 반응이 이제 리덕스 커플이 어떤 전극이 있을 때 여기에 포텐셜에 의해서 레드가 전자 잃어버리고 옥수가 될 수도 있고, 반대 역반응으로 옥수가 전자 잃어버리고 레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리덕스 커플에 있는 화학종들이 관여하는 리덕스 리액션이 이제 일어날 텐데, 그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은 해당되는 그 전극에서 일어나는 리덕스 리액션에 의한 일렉트론 트랜스퍼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텀이 두 개 있었지, 익스포넨셜 텀이 두 개. 그래서 앞에 있는 텀은 에노딕 리액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산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렉트론 트랜스퍼가 있을 거고, 그놈 때문에 흐르는 전류 밀도고, 뒤에 있는 텀은 환원 때문에 일어나는 일렉트론 트랜스퍼가 있고, 그것 때문에 흐르는 전류 밀도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식에 보면 알파라 그래서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가 있었는데, 이 트랜스퍼 코에피션트의 의미는 하여간 리덕스 리액션이 일어날 때 트랜지션 스테이트에 이제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가 있을 거고 에너지 배리어가 있을 텐데, 이 에너지 배리어의 모양이 얼마나 대칭적이냐라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0부터 1 사이의 값인데 2분의 1, 0.5가 되면 그거는 대칭적이라는 말이 되고, 0이 되면 여기가 이제 리액턴트가 이거 프로덕트라고 칩시다. 레드가 옥수가 되고 옥수가 레드가 되고, 이게 이제 양쪽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알파가 0으로 가까워질수록 그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이쪽으로 리액턴트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말이고, 알파가 1로 가면 이렇게 치우쳐 있다는 말이고, 알파가 2분의 1이면 대칭적이라는 말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전극을 전해질에 담그면 이제 이 계면에서는 사실은 갈바닉 포텐셜 디퍼런스가 있다고 했지. 그래서 그 갈바닉 포텐셜 디퍼런스 더하기 그 해당되는 리덕스 리액션이 일어날 때 깁스 에너지 변화, 이 프로파일이 있을 거고, 이 두 개의 합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려진다. 근데 이 그림의 모양은 알파 값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알파가 2분의 1인 경우라면 이 방향이 리덕션이라고 하고 이 방향이 옥시데이션이라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이 방향은 그 에너지 배리어가 오히려 이때보다도 더 커지게 되고, 이 방향은 에너지 배리어가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알파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에너지 배리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정도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를 예를 든다면 요 델타 G 더블 데가가 그 캐소딕 리액션, 리덕션의 에너지 배리어의 크기에 해당되는데, 그거는 갈바닉 포텐셜 디퍼런스가 없을 때에 비해서 이만큼 차이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는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지. 앞에 마이너스니까 줄어들겠죠. 자, 여기 이제 액티베이션 깁스 에너지 값이 양쪽 방향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을 유도하느라고 여기까지는 얻어놨었어요. 여기까지는 얻어놨었고, 이 자리에다가 여기 요 식을 여기다 넣을 거고, 앞 슬라이드에 있는 식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넣고 나면 여기에 이제 집어넣었죠. 여기에 집어넣었어.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지수에 지금 텀이 두 개 있으니까 이 두 개의 텀을 익스포넨셜의 곱으로 표현합시다. 익스포넨셜의 곱으로 표현하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따로따로 표현했고,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가 된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 거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소문자 F, 요 파라미터는 RT분의 패러데이 콘스탄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값은 온도가 상온이라면 26mV라고 했었지. 26mV 분의 1. 그렇지? 요거의 단위가 지금 26mV 분의 1의 단위를 갖고 있지. 그래서 요 소문자 F를 요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RT분의 F 자리에다가. 그래서 다시 쓴 거예요. 그냥 요식을 이거 집어넣어서 다시 쓴 거야. 자, 여기까지 했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에서 얘기하는 저 커런트 덴시티는 리덕스 리액션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예요. 근데 이 리덕스 리액션은 옥시데이션도 기여하고 리덕션도 기여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텀이 옥시데이션에 의한 거고 뒤에 있는 게 리덕션에 의한 텀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 전극이 이제 담겨 있을 텐데 여기 뭐 카운터 일렉트로드도 있을 거고 근데 외부에서 지금은 아무 짓거리도 안 하면 뭐 어떤 반응이 이제 일어난다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볼티지를 걸어주다 보면 특정 볼티지에서 커런트가 흐르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델타 파이를. 그래서 외부에서 볼티지를 걸어서 포텐셜을 건다는 건 볼티지를 건다는 거죠. 그래서 커런트를 제로로 만드는 그때 그 갈바닉 포텐셜 디퍼런스 값 그걸 우리가 E라고 한다고 했었지. 이 E가 바로 그걸 얘기해요. 제로 커런트 일렉트로드 포텐셜. 그러면 커런트가 제로가 될 때는 이 시계에서 좌변이 0이 되는 거고 커런트가 제로가 될 때 여기가 바로 이제 E가 되는 거죠. E. 커런트가 제로가 될 때 일렉트로드 포텐셜 그거를 쓴 거야. 그리고 요 항을 이쪽으로 이항하면 두 개의 커런트 성분은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지금 이 전극에서 일어나는 리덕스 리액션이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볼티지를 걸어줬더니 전체적으로 커런트가 안 흘러.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전극에서 리덕션에 의한 커런트와 옥시데이션에 의한 커런트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값과 이 값이 같게 된 거지. 바로 그때 요 각각의 텀에 해당하는 이 녀석들을 우리가 익스체인지 커런트 덴시티 J0라고 놓은 거예요. 익스체인지 커런트 덴시티라는 말이 요거야. 그래서 요거를 J0. 이게 J0면 얘하고 얘는 똑같은 이퀄이니까 이게 J0면 이것도 J0죠. 그래서 얘도 J0고 얘도 J0다라고 우리가 놓을 거예요. 따라서 네트 커런트가 제로인 상황에서는 실제로 아무 커런트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일렉트론 트랜스퍼가 없기 때문에 커런트가 제로인 것이 아니고 일렉트론 트랜스퍼가 있어요. 옥시데이션 방향으로도 있고 리덕션 방향으로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커런트가 흐르기 때문에 제로가 됐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스체인지 커런트 덴시티의 의미는 리덕스 커플에서 리덕스 리액션이 일어날 때 걔네들이 평형에 있을 때 흐르는 전류 이런 의미예요. 평형에서 리덕션도 일어나고 옥시데이션도 일어나거든. 그때 흐르는 전류. 네트 커런트 말고 두 개 합치면 0인데 각각 흐르는 그 전류의 크기 그거를 얘기해요. 익스체인지 커런트 덴시티. 앞에 익스체인지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일루도 일렉트론 트랜스퍼 일어나고 일루도 일어나거든. 다만 그 플럭스가 똑같아 가지고 0이 된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요식을 다시 쓴 거죠. 요식. 여기에서 네트 커런트가 0이 아니라고 합시다. 이번에는 0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는 여기 이 일렉트로케미칼 셀에서 측정되는 볼티지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E가 아니겠죠. 이거는 제로 커런트를 만들기 위해서 일렉트로드에 걸려 있는 포텐셜이니까
네트 커런트가 흐를 때는 E가 아닐 거야. 그거를 E'이라고 놓읍시다. E'. 그리고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E'에서 E를 뺀 거, 이걸 오버 포텐셜로 정의했잖아요. 그렇지? 오버 포텐셜. 그렇죠? 그래서 오버 포텐셜이라는 거의 의미는 오버 포텐셜이 0이 되면 산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렉트론 트랜스퍼나 옥시데이션 때문에 일어나는 일렉트론 트랜스퍼나 둘 다 그 플럭스가 똑같다 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때 그렇게 만드는 볼티지하고는 다른 볼티지를 우리가 걸어 플러스로 걸든 마이너스로 걸든,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더 도미넌트한 성분이 돼버려 가지고 산화 쪽이 도미넌트하게 되면 에노딕 커런트가 나타나게 되고, 환원 쪽이 더 도미넌트하게 되면 캐소딕 커런트가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미넌트하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도미넌트하게 될 수도 있고. 언제? 예, 이타가 0이 아닐 때. 그렇죠? 이타가 플러스로 커지든 마이너스로 커지든, 플러스로 커지게 되면, 이타가 플러스로 커지게 되면 그게 이제 산화를 일으키겠지. 그리고 마이너스로 커지게 되면 환원을 일으키게 될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디파인을 했으니까 E'은 이타 더하기 2죠. E'은 이타 더하기 2니까 여기다가 이타 더하기 2를 넣은 거예요. 이때 전류가 흐른다 이거지. 그렇죠? 전류가 안 흐르게 만드는 볼티지 E보다는 이타만큼 오버 포텐셜을 걸어줬으니까 전류가 흐르겠지.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근데 둘 중에 어느 성분이 더 크게 나타날지, 옥시데이션 성분이 더 크게 나타날지, 리덕션 성분이 더 크게 나타날지는 뭐가 결정해? 이타의 부호가 결정하죠. 그렇죠? 이타의 부호가 플러스 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이 이제 압도적으로 점점 커지게 되는 거고, 이타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똑같은 식을 다시 쓴 거고, 여기에서 요것도 익스포넨셜 텀을 요 지수에 보면 여기에 요거 전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전개해 갖고 익스포넨셜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한 거예요. 요 지수를 요렇게 전개해서 두 개를 쓴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요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J0, Exchange Current Density, 요것도 마찬가지로 J0.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버틀러-볼머 이퀘이션이 얻어진 거야. 그렇지? 이게 버틀러-볼머 이퀘이션이었죠. 자, 리덕스 리액션에 의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전극에서 흐르는 전류 밀도예요. 이 전류 밀도는 화학 반응의 속도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그지? 왜냐하면 속도식에다가, 속도 법칙에다가 페라데이 콘스탄트 곱한 것이 커런 덴시티에 해당되기 때문에, 커런 덴시티, 차지 플럭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 라고 책에 그려져 있는데, 이거 틀렸어요. 불행하게도. 이거 갖고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 그림이 지금 어떻게 그린 거냐면, X축이 오버 포텐셜이고 Y축이 커런트 데인시티인데, 오버 포텐셜의 단위는 볼트지요. 근데 이제 단위를 없애주기 위해서 F, 소문자 F를 곱한 거야. F의 단위가 볼트분의 1이라며. 따라서 두 개 곱하면 이제 단위가 없어지죠. 따라서 여기 있는 숫자가 커진다, 오른쪽으로 커진다라는 거는 플러스 오버 포텐셜이고, 왼쪽으로 커진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오버 포텐셜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그냥 오버 포텐셜에 대해서 커런트 덴시티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틀렸지. 왜? 예를 들면 플러스로 크게 키워봅시다. 오버 포텐셜. 플러스로 크게 키우면 이거는 익스포넨셜 인크리스 하겠죠. 그지? 근데 플러스로 이거 크게 키우면 어떻게 돼? 이 텀은 없어져요. 그렇잖아. 그지? 근데 여기 봐봐요. 볼티지를 예를 들면 알파가 0.25일 때 봅시다. 이렇게 된대. 이렇게 된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왼쪽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거 그림이 잘못됐어. 이게 아마
개정판을 내면서 뭔가 저자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 식 가지고 이거 매스캐드 가지고 다시 그린 거예요. 그리면 이게 맞아요. 알파 값에 따라서 알파 값에 따라서 그림의 모양이 좀 달라지는데 알파가 0.5인 경우, 알파가 2분의 1인 경우 에너지 배리어가 대칭적이라고 했죠. 이런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게 맞아. 알파가 2분의 1일 때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알파가 2분의 1인 그림은 요거 하나는 맞아. 요거 하나는 가운데 있는 그림 하나는 맞아요. 근데 알파가 0.25다. 이게 왜 맞는지 따져볼까? 알파가 0.5면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죠. 1 알파도 2분의 1, 알파도 2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플러스로 키우면 이것도 익스포넨셜 펑션이고 이것도 익스포넨셜 펑션인데 얘는 마이너스 커런트가 흐르는 거고 이건 플러스 커런트가 흐르는 거잖아. 똑같은 익스포넨셜 펑션이 되지요. 얘나. 그렇지? 그래서 센트로 시메트릭한 요 원점을 중심으로 요거 이렇게 돌리면 180도 돌리면 똑같은 모양이 되죠. 뱅글뱅글. 그런 함수의 모양이 맞아. 하지만 알파가 0.25인 경우 알파가 0.25면은 이제 그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리액턴트를 닮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알파가 0.25면 이 익스포넨셜 펑션의 영향을 얘는 0.75가 되고 개수가 얘는 0.25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쪽에서 익스포넨셜로 더 심하게 영향을 받고 이쪽으로는 덜 영향을 받게 되지. 그래서 대칭 센트로 시메트릭하지 않아요. 이 커브의 모양이. 이쪽도 마찬가지고 0.75인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책은 하여간 이 책에 있는 그림은 틀렸다라는 거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자, 그러면 요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을 좀 한번 음미해 봅시다. 먼저 이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서 이쪽하고 이쪽은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원점 근처를 봅시다. 원점 근처에서 익스포넨셜 펑션을 리니어하게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죠. 볼티지가 이렇게 크지 않으면 이 근처에서는 리니어 펑션으로 대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2의 x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리즈 익스펜션 할 수 있는데 전개할 수 있는데 x 값이 충분히 작은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텀들은 다 무시해도 되잖아. 따라서 익스포넨셜 x승은 1 플러스 x로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요거를 어프록시메이션 할 거야. 다만 이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는 경우는 x가 충분히 작을 때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f 곱하기 2타 값이 1보다 충분히 작을 때 이럴 때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숫자로 얘기하면 어떤 값이냐 하면 상온에서 이 소문자 f가 0.026이죠. 0.026 볼트분의 1이에요. 따라서 오버 포텐셜이 0.026 볼트가 되면 이거 두 개 곱한 값이 1이 되는 거지. 그렇지? 소문자 f가 0.026분의 1이고 2타 값, 오버 포텐셜이 0.026 볼트라면 두 개의 곱은 1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값이 너무 크고 이거 두 개 곱한 게 1보다 충분히 작으려면 결국은 2타가 0.026보다도 많이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6mV보다도 더 작은, 충분히 작은 경우에 그때 이제 리니어한 리니어 펑션으로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1 플러스 지수 요걸로 그 다음에 요쪽도 마이너스하고 요걸 통째로 x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1 플러스 요거 그리고 뒤에 건 무시할 거야. 그러면 지워질 거 지워지고 남는 게 요거만 남아. 남는 게.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오버 포텐셜이 충분히 작을 때는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이 이렇게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이 이렇게 어프로크시메이션 될 수 있는 경우는 오버 포텐셜이 0.상온인 경우에 0.026V보다도 충분히 작은 경우 그럴 때만 이렇게 어프로크시메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오버 포텐셜이 늘어나면 커런트 덴시티도 리니어하게 늘어난다. 플러스로 늘어나면 옥시데이션에 의한 커런트가 늘어나고 마이너스로 늘어나면 리덕션에 의한 커런트, 마이너스 커런트가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마치 이거는 ohm의 법칙 같죠. 예. 볼티지를 키우면 전류가 늘어난다. 뭐 가운데에 저항이 들어가 있는 어떠한 계수가 들어가 있겠지만 이게 하여간 ohm의 법칙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ohm의 법칙에 따라 컨덕터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오버 포텐셜이 낮을 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회로를 통해서 어떤 커런트 J가 흐른다라고 할 때, 외부 회로를 통해서 커런트 J가 흐른다라고 할 때, 그때 그 포텐셜, 오버 포텐셜을 이 식을 그냥 다시 쓴 거죠. 이항해 갖고. 그러면 흐르는 커런트로부터 우리가 이 값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이 값이 너무 크지 않을 때, 작을 때 커런트도 쬐끔 흐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값을 측정하면 이 값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Exchange Current Density에 대해서 잠깐 봅시다. 이 부분이 이것들이 이제 Exchange Current Density를 우리가 정의한 건데 유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특성이 있어요. Exchange Current Density는 리덕스 커플이 이제 레드하고 옥스에 리덕스 커플이 있을 텐데 레드는 전자 받아서 옥수가 되고 옥수는 전자 잃어서 레드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될 텐데 뭐 일로 갈까 이거는 여기에 볼티지 어떻게 걸렸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특정 볼티지에서는 이거가 양쪽의 플럭스가 똑같이 되는 볼티지가 존재하고 그거를 우리가 E라고 한다고 했어. 그죠? 대문자 E, 제로 커런트 일렉트로드 포텐셜이라고. 근데 이 익스체인지 커런트 덴시티가 크다라는 말은 뭘 의미해요? 익스체인지 커런트 덴시티가 크다라는 말은 실제로 전류가 뭐 많이 흐른다라는 뜻은 아니고 산화에 의한 일렉트론 트랜스포와 환원에 의한 일렉트론 트랜스포가 둘 다 큰 값으로 일어난다. 그런데 두 개가 상쇄돼서 전류 안 흐른다. 이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익스체인지 커런트 덴시티가 큰 경우는 언제 나타나냐 하면 여기 적어놨구나. 그 결합이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결합이 끊어지는 또는 설사 결합이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끊어지는 결합이 굉장히 약한 결합일 때 그럴 때 익스체인지 커런트 덴시티가 커져요. 예를 들면 이 표를 봅시다. 여기에 철 3가하고 2가로 되어 있는 리덕스 커플이 있고 여기 프로톤하고 H2로 되어 있는 리덕스 커플이 있죠. 그렇지? 이게 일로 가면 환원, 일로 가면 산화. 이것도 일로 가면 환원, 일로 가면 산화예요. 전극은 둘 다 똑같은 백금으로 했다고 합시다. 둘 다 백금 이 두 개를 비교합시다. 그러면 백금을 썼을 때 익스체인지 커런트 덴시티가 이 전극을 백금으로 썼을 때 익스체인지 커런트 덴시티가 대충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그런데 요 철 3가의 리덕션 또는 2가가 3가로 산화되는 이 경우에는 플래티늄을 썼을 경우에 백금을 썼을 때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그렇죠? 이게 더 익스체인지 커런트 덴시티가 크지요. 그 이유가 여기에는 일로 가건 결합이 끊어지고 붙고 하는 거 없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일로 가려면 결합이 생성돼야 되고 일로 가려면 결합이 끊어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결합이 끊어지고 생성되고 하는 게 없는 이런 경우가 익스체인지 커런트 덴시티가 더 크다. 왜? 이 일렉트론 트랜스포만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야? 결합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지 플럭스가 일렉트론 트랜스포에 의한 차지 플럭스가 클 거예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더 크다. 그 다음에 또 익스체인지 커런트 덴시티의 특징은 사용한 전극에 따라서 동일한 리덕스 커플에 대해서도 값이 달라요. 플래티늄, 니켈, 그 다음에 이 납. 보면 플래티늄은 마이너스 4승인데 니켈은 마이너스 6승, 납은 마이너스 12승이야. 똑같은 리덕스 커플임에도 불구하고 익스체인지 커런트 덴시티가 다 다르죠. 전극에 따라 달라요. 전극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타펠 플랫이라는 걸 얘기합시다. 타펠 플랫. 이 타펠 플랫은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보다 먼저 타펠 이퀘이션이라는 게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타펠 이퀘이션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걸 타펠 플랫이라고 불러.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실험적으로, 이론적으로 뭐 한 게 아니고 실험적으로 이제 보여준 거야.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타펠 이퀘이션의 일반화된 버전이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이고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의 스페셜한 버전, 오버 포텐셜이 클 때 나타나는 스페셜한 버전이 타펠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을 먼저 배우고 지금 슬라이드에서 타펠 플랫, 타펠 이퀘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인데 이번에는 오버 포텐셜이 충분히 크다고 합시다. 얼마나 크냐 하면 120mV보다도 더 커. 예. 그러니까 플러스 120보다 더 크고 마이너스 120보다 더 커. 아까 오버 포텐셜이 작다라고 얘기할 때는 얼마나 작은 걸 얘기했어요? 0.016, 그러니까 26mV보다 작은 거 얘기했는데 지금 큰 거 얘기할 때는 이 정도면 엄청 큰 거지. 그치? 예. 이런 경우에 오버 포텐셜이 커지게 되면 한쪽 텀이 플러스로 커지면 이 텀이 무시가 되고, 그죠? 플러스로 얘가 커지게 되면 이 뒤에 있는 텀이 무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로 커지게 되면 저 앞에 있는 텀이 무시가 되지, 그렇죠? 그래서 오버 포텐셜이 클 때는 그냥 흐르는 커런트 덴시티는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표현돼요. 오버 포텐셜에. 이게 이렇게 커런트 덴시티가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게 타펠 이퀘이션이에요. 이거를 실험적으로 타펠이 실험을 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 실험을 할 때 이런 그 익스포넨셜 펑션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로고를 취해가지고 뭐 리니어 플랫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타펠 플랫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로고를 취하면 얘 로고 취하면 이렇게 되고, 요 캐소디 커런트는 플러스 값이야. 그리고 이 오버 포텐셜도 플러스 볼티지고요. 근데 이 에노디 커런트, 이 캐소디 커런트, 환원 때문에 나타나는 캐소디 커런트는 이거 마이너스 값이고 이 이타도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로고를 취할 수 없으니까 절대값을 취해서 로고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플랫하면 기울기와 플랫을 로고 취한 놈을 그 오버 포텐셜에 대해서 플랫하는 거, 이걸 타펠 플랫이라고 불러요. 이쪽을 플랫하기도 하고 뒤집어 갖고 이타를 로그 커런트 덴시티에 대해서 플랫하기도 해요. 뭐 이렇게 플랫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바꿔서 플랫하기도 해. 이렇게 플랫하기도 하고 이렇게 플랫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거 타펠 플랫이라고 하고, 기울기하고 절편으로부터 우리가 익스체인지 커런트 덴시티하고 요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관련된 예제가 여러분들 책에 있어요. 뭐 아레니우스 플랫 할 때 이런 거 맨날 했던 일이니까 이런 건 넘어갑시다. 자, 여기까지 질문.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타픽이야. 이 마지막 타픽에서는 질문 해놓고선 계속 딴 얘기하네. 질문. 마지막 타픽에서는 실제 실험적인 테크닉을 이제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전기화학 실험을 할 때 사용하는 3 electrode 셋업이에요. 전극을 3개 사용하는 셋업인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전극, 요거예요, 지금. 요거를 워킹 일렉트로드라고 불려. 저기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리덕스 커플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를 흘리려면 뭐 하여간 반대쪽 회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대쪽 전극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존재하는 게 카운터 일렉트로드예요. 요거 회로를 완성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일렉트론 트랜스퍼가 일어나면서 전류가 흐르려면 하여간 회로가 완성이 돼야 되니까 여기 상대 전극이 필요하겠지. 이 두 개만 있으면 전기화학 실험을 할 수는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 실험을 하는 것 자체는. 근데 다만 이런 도선에다가 내가 전류 흐릴 때 여기를 접지하고 여기다 플러스 1V를 걸어. 그러면 뭐 이거 저항에 의해서 결정되는 커런트가 흐르겠죠. 그지? 플러스 1V라는 건 여기가 접지됐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볼티지를 여기를 플러스 1로 걸었다는 말이죠. 그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카운터 일렉트로드와 워킹 일렉트로드를 놓고 내가 뭐 외부에서 일렉트롤리틱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볼티지를 걸어줄 텐데 외부에서 볼티지를 건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걸면 워킹 일렉트로드에서 뭐 리덕션 일어나겠죠. 여기서는 옥시데이션 일어나고 물론 여기서도 옥시데이션 일어나. 다만 여기서 일어나는 옥시데이션은 리덕션에 비해서 한없이 느려가지고 리덕션만 일어나는 걸로 보이는 거고 여기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지난 강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각각의 일렉트로드에 대해서 리덕스 커플들에 대해서 그 스탠다드 포텐셜을 다 정해놨잖아. 일렉트로드 포텐셜들을. 그렇죠? 뭐를 기준으로? 수소 전고극을. 스탠다드 하이드로진 일렉트로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포텐셜을 다 정해놨거든. 그러면 그거 대비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요. 그지? 우리가 기껏해서 쭉 줄 서가지고, 수소 전극 대비 어떤 놈은 플러스 값을 갖고 어떤 놈은 마이너스 값을 갖고 그 값을 다 정해놨는데, 내가 상대 전극과 워킹 일렉트로드 사이에 볼티지 1V 설사 걸었다고 한들, 이게 이미 그 테이블로 다 정의되어 있는 그 값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지는 사실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가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로 칼로멜 전극을 썼어요. 그래서 이 칼로멜 전극에서 여기 가지 하나 뽑아가지고 여기 가까이 갖다 놔놨어. 워킹 일렉트로드 가까이에. 그러면 실제로 전류가 주로 흐르는 거는 관심이 있는 전기화학 반응이 여기서 이제 일어난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흐르든 흐르겠죠. 그렇지? 요 회로를 따라서 주로 전류는 흐르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전류를 측정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여기에 볼티지가 얼마일 때, 오버 포텐셜 얼마일 때 여기에 전류 얼마가 흐르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걸어준 오버 포텐셜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지 우리가 쭉 정리해 놓은 수소 전극 대비 이게 얼마나 건 건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알기 위해서 여기에 뭐 수소 전극을 놔도 되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칼로멜 일렉트로드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칼로멜 일렉트로드와 이 워킹 일렉트로드 사이에는 그 볼티지를 측정할 수 있는 볼트미터가 달려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에 여기 연결되어 있는 이 볼티지를 측정하는 장치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볼트미터는 하이 임피던스 볼트미터를 써요. 여기서 임피던스라는 건 뭐냐 하면 뭐 일종의 저항 같은 거예요. 교류에서의 저항이라고 보면 돼요. 직류에서의 저항을 그냥 저항, 레지스턴스라고 부르고, 교류에서 저항 역할을 하는 녀석을 임피던스라고 부르는데, 하이 임피던스라는 말은 결국은 이쪽 회로, 여기에 저항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두 개 사이에 볼티지 차이를 측정하는 동안도, 볼티지를 측정을 하려면 커런트가 흘러야 측정을 할 거 아니야. 그지? 볼티지 측정을 하려면 커런트가 흘러야 될 텐데, 볼티지를 측정하려고 커런트가 흐르는 걸 허용을 해놨더니 거기서 커런트가 많이 흘러버리면 내가 여기서 이 커런트 측정해야 되는데 전류가 이렇게만 돌아가면 좋겠는데, 전자들이 또는 이렇게 돌아가면 좋겠는데 일부가 일로 새버려, 너무 많이 새버리면 여기서 측정되는 값이 무의미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볼티지 측정할 정도로만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이 임피던스 볼트미터를 쓰면 일로 흐르는 전류, 그거는 굉장히 작게. 그래야 여기 값을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 때문에 이 값이 읽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고안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3 일렉트로드 셋업이라고 불러요. 전극 3개를 사용하는 셋업. 이게 가장 일반적인 셋업이에요. 그리고선 이제 사람들이 뒤에 가서 이제 보여줄 것처럼 어떤 실험을 할 텐데 여기를 오버 포텐셜, 이쪽을 커런트로 해서 뭔가 이제 그림을 막 그려요. 그럴 때 걸어준 오버 포텐셜, 그 볼티지가 얼마냐라는 거를 사람들이 모 대비 얼마다 이렇게 불러. 예를 들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로 수소 전극을 썼으면 리버서블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 대비 얼마다. 칼로멜 일렉트로드를 썼으면 칼로멜 일렉트로드 대비 얼마의 볼티지를 걸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거는 실제 내가 기계장치에서 걸어준 볼티지 값하고는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테크닉으로 보여줄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걸어준 볼티지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를 이제 측정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 이걸 갖다가 볼타메트리라고 불러. 볼타메트리가 볼티지를 측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볼티지를 수입하면서 커런트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 커런트가 바로 화학 반응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커런트를 측정을 해요. 그리고 일렉트로드 포텐셜은 그 흐르는 전류를 알면 여기 그 포텐셜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했었죠. 바로 이 전류가 조금 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볼티지를 우리가 알겠지. 여기에서 볼티지를 읽어야 되는데 일로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면 안 되지. 이식을 쓸 수 없을 뿐더러 너무 많은 전류가 흘려버리면 여기에서 읽은 전류값이 이쪽으로 새버리는 애들 때문에 여기에서 읽힌 전류값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다 반영하지 못하니까 하이 임피던스 볼트미터를 쓴다는 얘기고, 전극에는 폴라리저블 일렉트로드하고 난 폴라리저블 일렉트로드가 있는데 우리가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쓰는 전극은 난 폴라리저블 일렉트로드예요. 난 폴라리저블 일렉트로드. 임피던스가 큰 전극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류가 흐를 때 흐르는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볼티지가 팍팍 변하는 그런 놈이 아니다라는 거야. 볼티지가 조금 변해. 포텐셜이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포텐셜이 조금만 변하는 이런 전극. 그게 이제 반대에 해당되는 게 이제 폴라리저블 일렉트로드인데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워킹 일렉트로드들이 폴라리저블 일렉트로드예요. 요쪽 난 폴라리저블 일렉트로드가 이제 기준 전극으로 쓰는 칼로멜 일렉트로드, 그다음에 그 하이드로진 리버서블 하이드로진 일렉트로드, 얘네들이 다 그 난 폴라리저블 일렉트로드죠. 얘네들은 전류가 흐르더라도 포텐셜이 조금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볼티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되지. 자, 이제부터 마지막 토픽의 주요 내용을 설명을 할게요. 이거 덥네. 벗으면 안 되겠다. 워킹 일렉트로드가 여기 있는데 이 워킹 일렉트로드에 내가 마이너스 볼티지 걸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리덕스 커플 중에 그 옥스가 전자를 받아서 레드가 되는 게 더 도미넌트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요 근처에 있던 옥스가 이 전극에서 전자를 딱 받아갖고 레드가 됐어. 또 두 번째 놈도 또 레드가 됐어. 옥스가 레드가 자꾸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전극 주변에는 점점점 뭐가 없어져요? 옥수가 없어지죠. 네, 옥수가 없어져. 얘는 옥수한테 전자를 줄 만큼 충분히 오버 포텐셜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처에 나중에는 옥수가 없어서 리덕션이 못 일어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지? 그런데 우리가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 유도할 때 이런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냥 오버포텐셜 걸어주면 그 평형일 때 대비 오버포텐셜을 추가로 더 걸어주게 되면 리덕스 중에서 리덕션 또는 옥시데이션이 더 도미넌트하게 한쪽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얘기는 전국 주변에 이제 아우터 헬르몰츠 플레인 근처에 그 산화나 환원이 일어날 수 있는 일렉트로 액티브한 화학종 레드나 옥스, 일렉트로 액티브한 레드나 옥스가 충분히 있을 때 얘기죠. 그런데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에서는 그냥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식을 유도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뭐 전류가 조금 흐를 때는 별 문제 안 돼. 볼티지가 오버 포텐셜이 크지 않아서 전류가 조금 흐를 때는 뭐 몇 개 좀 없어져도 여기 충분히 옥수가 있으니까 또는 레드가 있으니까 별 문제 안 되지만 오버 포텐셜이 늘어나가지고 전류가 많이 흐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빠른 플럭스로 옥수가 레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이제 OHP 근처에 아우터 헬르몰츠 플레인 근처에 환원이 돼야 되는 옥수가 부족해지거나 또는 산화가 되는 레드가 부족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전기화학 반응의 속도가 뭐에 의해서 결정돼? 매스 트랜스퍼에 의해서 결정되죠. 이 디퓨전에 의해서 결정돼요. 디퓨전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디퓨전 자체가 전체 화학 반응의 속도를 결정하는 RDS가 돼버리겠지. 이렇게 되면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이 맞을 리가 없죠. 안 맞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맞아. 이와 같이 전기화학 반응, 페러데이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서 볼티지에 따라 커런트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농도 문제 때문에 커런트가 바뀌게 되는 이런 현상을 폴라리제이션, 컨센트레이션 폴라리제이션이라고 불러요.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에 의해서 폴라리제이션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리덕션이나 옥시데이션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오버 포텐셜에 따라서 커런트가 바뀌는 정상적인 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국 주변에 일렉트로 액티브한 화학종들이 제때제때 와주지를 못해갖고 이 농도 문제 때문에 볼티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커런트 값이 왜곡되는 이런 현상, 이거를 컨센트레이션 폴라리제이션이라고 불러요. 이 컨센트레이션 폴라리제이션은 우리한테 많은 좋은 정보를 줘요, 사실은. 자, 지금부터 이제 볼타메트리의 두 가지 테크닉을 소개할 거예요. 하나는 리니어 스윕 볼타메트리, 그래서 LSV라고 불러요. 다른 하나는 사이클릭 볼타메트리, 그래서 줄여서 CV라고 부르는 테크닉인데 먼저 LSV를 봅시다. 둘 다 볼타메트리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옥수가 전자받아서 레드가 되는 리덕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LSV에서는 실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볼티지를 일정하게 증가시켜요. 예를 들면 1초에 50mV씩, 초당 50mV씩 시간에 따라서 볼티지를 쭉 계속 늘려. 그러면서 커런트를 측정하는 거예요. 커런트. 지금 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볼티지를 걸 때는 볼티지를 무슨 볼티지를 걸었겠어? 리덕션이니까 마이너스 볼티지 걸었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반응이 리덕션이라면 여기에 이 증가하고 있는 볼티지는 마이너스 쪽으로 증가하는 볼티지예요. 만약에 옥시데이션 갖고 본다면 이게 플러스가 되겠지. 하여간 산화가 됐건 환원이 됐건 그 절대값에 해당하는 볼티지 값이 증가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커런트를 측정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갖다가 익스포넨셜 인크리즈 하는 이 부분은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이 얘기하는 정상적인 폴라리제이션이지.
그죠? 정상적으로 리덕션 커런트가 이제 흐르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올라가다가 익스포넨셜에서 벗어나서 이게 좀 기울기가 슬금슬금 줄어들더니 나중에 맥시멈 지나갖고 다시 줄어들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바로 컨센트레이션 폴라리제이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이 컨센트레이션 폴라리제이션은 언제 더 빨리 일어나겠어? 애초에 농도가 묽을수록. 그렇죠? 예를 들면 애초에 옥수의 농도가 묽었어. 그러면 컨센트레이션 폴라리제이션이 더 일찍 일어나겠죠. 농도가 무지하게 진했어. 그러면 컨센트레이션 폴라리제이션이 더 큰 볼티지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옥수의 농도에 따라서 이 컨센트레이션 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맥시멈 위치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게 돼요. 자, 이거를 리니어 스윕 볼타메트리라고 부르고 요 부분 여기는 지금 이건데 여기 볼티지 증가 안 시켰는데 커런트가 살짝 흐르네. 이거는 전극과 전극 주변에 있는 일렉트로 액티브 스피시스, 옥스나 레드, 얘네들 간의 일렉트론 트랜스퍼 때문에 흐르는 전류가 아니고 이온들이 그냥 마이그레이션, 이동해 오는 것 때문에 흐른 전류예요. 이온들의 마이그레이션 때문에 흐른 거고 실제 이 부분이 이제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이 얘기하는 커런트 부분이고 점점점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이 예상하는 거와는 달라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컨센트레이션 폴라리제이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야. 이쪽 이거 사실은 이쪽 부분이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이 말하는 부분이겠지. 자, 여기는 이제 극단적으로 디퓨전 컨트롤 되고 있는 영역이고 여기는 이제 이 예 같으면 환원이 일어나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거고 환원이 일어나서 전류가 흐르는데 점점 이제 농도가 부족하니까 얘가 부족하니까 포텐셜은 증가하고 있지만 볼티지는 증가하고 있지만 흐르는 전류는 줄어들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일렉트론 트랜스퍼가 점점점 못 일어난다 이거예요. 왜? 옥수가 와야 주지. 전극은 줄 준비가 돼 있는데 뭘 와야 OHP까지 얘가 와야 던져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농도를 결정하고 이런 데도 쓸 수 있어요. 뭐 베이스라인을 잡아갖고 이 높이로부터 옥수의 농도가 이 맥시멈 커런트가 나타나는 저 위치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도 한다라는 거고 이런 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이클릭 볼타메트리는 LSV 리니어 스윕 볼타메트리의 왔다 갔다 버전이에요. 왔다 갔다 버전. 특정 시간이 딱 됐을 때 볼티지를 뭐 초당 50mV씩 쭉 늘려. 이게 내가 지금 늘린다고 표현을 하지만 만약에 리덕션을 보고 싶으면 마이너스 쪽으로 늘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리덕션을 보고 싶으면 마이너스 쪽으로 늘린다는 거야. 그랬다가 특정 볼티지가 된 다음에는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플러스 1V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V까지 쭉 수입을 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이렇게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정한 수입 레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볼티지를 쭉 바꿨다가 다시 온다 이거야.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리덕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키웠다가 다시 플러스 쪽으로 이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작아지는 것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자, 이렇게 하면서 커런트를 측정했더니 그림이 이렇게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해서 얻어진 그림을 이거 사이클로 볼타모그램이라고 불러요. 자,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시간 스케일을 보고 여기에 한번 매치를 시켜 봅시다. 처음에 T1, T1이 이제 이 근처 어디고, 여기서 T2까지 가는 동안, T3가 여기네요. T1부터 T3까지 수입 레인지에서 리덕티브 수입을 쭉 한 거죠. 그 사이에 T2가 있고, 자, T1부터 T2를 지나서 T3까지 갔어요. 이 모양은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LSV하고 똑같지, 뭐,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이거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왜? 왜 똑같아?
CV를 찍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바로 이게 LSV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LSV 커브하고 똑같은 모양이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리덕티브 스윕을 하는 동안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T3에서 T4를 거쳐서 T5로 가는 그 동안에 다시 이렇게 그려졌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픽이 하나 있고 여기에 픽이 하나 있죠. 요 픽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쪽에서 리덕티브 스윕을 했다면 요 픽이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옥수가 전자받아서 레드가 되는 리덕션 때문에 나온 픽이다라는 거예요. 리덕션 때문에 왜 픽이 나왔어? 컨센트레이션 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리덕션이 일어나는 동안 요 픽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수입을 했더니 이번에는 똑같은 리덕스 커플에서 반대로 옥시데이션이 일어나겠죠. 반대로 옥시데이션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볼티지 수입을 했더니 또 여기서 픽이 나오고 다시 커런트가 줄어들어. 이렇게 된다. 이거는 왜 나왔어? 반대 방향으로 수입하는 동안에는 레드가 이쪽에서 잔뜩 만들어졌던 레드가 이제 점점점 사라지는 거잖아. 그죠? 근데 나중에 열심히 잘 사라지다가 나중에는 또 여기 OHP 근처에 레드가 없네. 와야 주지. 못 오고 있네. 그러니까 다시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옥시데이션 때문에 나온 픽, 요거는 리덕션 때문에 나온 픽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T2, T4에 해당되는 요 위치, 여기가 지금 그 스탠다드 포텐셜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저 리덕스 커플, 이 리덕스 커플이 갖는 그 스탠다드 포텐셜 값, 우리가 일렉트로드 포텐셜 얘기할 때 쭉 나래비 세웠던 거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요 픽과 요 픽의 중간쯤에 이런 게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일렉트로드 요 스탠다드 포텐셜 근처 값으로 가면 갈수록 커런트가 증가하다가 나중에 맥시멈이 나타나고 또 이쪽으로 이 근처로 갈 때 커런트가 반대 방향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또 맥시멈이 나타나고 다시 줄어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얘기하면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일관성을 가지고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리덕티브 스윕, 옥시더티브 스윕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가 리덕션, 이게 옥시데이션 이렇게 이제 얘기했지만 사실 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CV를 그릴 때는 옥시더티브 스윕을 먼저 하고 리덕티브 스윕을 이렇게 나중에 해서 이쪽에 옥시데이션 픽, 이쪽에 리덕션 픽이 나오게 그렇게 더 많이 그려요. 이거 그리는 사람 마음이야, 사실은. 그리는 사람 마음이야. 자, 얘기한 것처럼 요 절반에 수입하는 동안에는 LSV하고 똑같다.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 내가 다 표시해 놨구나.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리덕티브 수입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수입한다는 거고 그때 마이너스 커런트가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옥시더티브 수입을 할 때는 이 마이너스 방향의 커런트가 점점점 줄어들겠지. 그래서 여기 플러스 방향, 볼티지 플러스 쪽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뭘 나타내냐 하면 여기가 전극이에요. 여기가 전극이고 여기가 벌크 솔루션이야.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우리가 어떤 볼티지를 거냐에 따라서 리덕스 커플이 산화가 될 수도 있고 환원이 될 수도 있겠지. 여기에 애초에 우리가 옥수를 넣어줬다고 합시다. 옥수를 넣어줬으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마이너스 볼티지를 걸어주면 옥수가 레드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원래 같은 농도였다가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 볼티지 걸어주면 옥수가 소모가 되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갈 거지요.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수입하는 동안은 다시 생기겠지, 이렇게. 그치? 벌크 쪽의 농도는 크게 안 변할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막 스터링 하면서 저어주지 않는 이상, 벌크 쪽의 농도는 별로 안 변할 거고, 일렉트로드 근처에 농도가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요 선이 OHP야. 아우터 헬로몰트 플레인이야. 여기까지 일렉트로 액티브 스피시스들이 와줘야 뭐 전자를 걔한테 주든 걔한테 뺐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OHP로부터 일정 거리, 델타라는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곳 그 뒤로는 농도가 크게 안 변하고
요 델타라는 두께 안에서 이제 농도가 리니어한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변하게 된다라고 이게 설명하는 모델이에요. 이런 모델이 있어요. 여기서 요 델타에 해당하는 두께를 갖고 있는 요 레이어를 그 내린스트 디퓨전 레이어라고 불러요. 여기에서 농도가 줄어들면 이쪽에서 계속 플럭스가 이제 디퓨전 플럭스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그럼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네. 이 CV든 LSV든 이 수입 레이트이 사실 중요해요. 특히 근데 CV에서는 더 중요한데 스캔 속도를 예를 들어서 50mV/s 이 언저리의 값으로 사람들이 이제 스캔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스캔을 빨리 하고 어떤 사람은 스캔을 느리게 해. 내가 A조, B조 실험을 시켰어요. 전해질도 똑같고 전극도 똑같고 셋업도 다 똑같아. 근데 A조는 스캔을 빨리 하고 B조는 스캔을 느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CV가 CV 결과가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리덕스 커플이 있는데 옥스가 전자받아서 레드가 되는 이 캐소딕 프로세스고 레드가 전자 잃어버려서 옥스가 되는 에노딕 프로세스. 이게 산화, 이게 환원이죠. 그래서 정상적인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그렇죠? 앞에서 얘기한 그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 레드가 만들어지면 이 레드가 또 다른 화합물 XX가 될 수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XX가. 근데 이거는 가역적인데 이거는 비가역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리덕티브 수입을 천천히 하게 되면 레드가 만들어질 거고 천천히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레드가 얘로 바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얘로 일단 바뀌면 나중에 거꾸로 반대로 리버스 수입을 하는 동안 레드가 옥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옥수로 돌아갈 레드가 일로 다 바뀌어버렸으니까 점점점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좌우 대칭은 아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칭인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케이스. A하고 B가 각각 B는 그렇지. B는 빨리 수입한 거예요. B는 빨리 수입한 거야. 빨리 수입을 하게 되면 볼티지가 쭈르륵 늘어났다가 재빨리 다시 반대로 수입을 하니까 얘가 만들어져도 일로 갈 기회가 별로 없지. 그래서 빨리 수입을 하게 되면 요 모양이 얻어지고 천천히 수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갔다가 이제 레드가 옥수가 돼야 되는데 레드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얘하고는 다른 모양으로 CV 그 사이클릭 볼타모그램이 얻어지게 돼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어떠한 리덕스 리액션이 일어나느냐라는 거를 CV를 찍으면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아요. 알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기화학에서는 CV가 아주 중요해요. CV. 자, 여기까지. 여기 숙제고 우리 기말고사 다음 주 화요일에 봅니다. 자,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